네, 안녕하세요. 영민한 투자, 오늘은 영민한 김프로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골프버디 권재은이고요. MBN 골드 김영희 매니저, 영민한 김프로 나와 있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매니저님 네. 어제는 상승 탄력이 굉장히 또 강했었는데 네. 이제 3일 연휴를 앞두고 좀 관망 심리가 좀 짙은 맞습니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전에 제법 좀 조정이 들어오는 듯 했었는데 네. 지금 10시 반이 넘어가면서부터 상당히 강하게 지금 저점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특히나 우리 JY 이재용 부회장과 경제인들에 대한 사면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네. IT 종목들이 좀 살아나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지수가 회복 탄력성이 좀 상당히 좀 강하게 네.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 DB하이텍이 오늘 시장에서 또 강하게 그러니까요. 올라주고 있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증시 코스 어떻게 평가하실 건가요? 뭐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오늘도 저는 파3홀로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3. 네, 여전히 금요일에는 주식을 사야 한다라는 맞습니다. 그런 기조를 유지하고 계시군요. 이제 아셨네요. 네. 금요일은 주식 사는 날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해드렸잖아요. 네. 저는 다음 주 시장도 상당히 좀 긍정적일 거라고 오. 봐요. 왜냐하면 어제 우리 옵션 만기를 다시 한번 복기를 좀 해보면 외국인들이 상당히 강한 매수를 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외국인들이 한꺼번에 선물 매수 좀 많이 들어오면 다음 날이 되면 의뢰 기계적인 매도가 나오기 마련인데 네. 오늘은 외국인들이 또다시 선물 매수를 좀 강하게 하고 있거든요. 코스피 시장에서도 순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 코스닥도 오늘 장 초반에 제법 많은 물량들을 좀 팔았다가 매도 금액을 빠르게 좀 줄이면서 저가 매수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다음 주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고 어제 CPI 그리고 오늘은 PPI까지 이제 각종 물가지표 발표들이 이제 마무리됐죠. 네. 그럼 이제 다음 달 물가 발표될 때까지는 전혀 이제 뭐 물론 모든 악재들이 다 해소되거나 불확실성이 다 제거된 거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통화정책과 관련된 이런 민감도가 분명히 좀 완화될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거 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어제 저녁에 무료 공개 방송을 하면서 시장에 대한 부분과 종목에 대한 부분들은 확실하게 제가 코멘트를 좀 해드렸으니까 혹시나 시간이 되시면 주말을 이용해서 제가 어저께 녹화 방송 올려드렸던 거 8월 11일 날 녹화를 올려드렸던 걸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2차 전지, 태양광, 풍력 약간 이런 종목들은 지금 쉬고 있죠. 네. 대신에 말씀해줬던 것처럼 DB 하이텍이라든지 그리고 오늘 반도체 기판 관련된 종목들 그다음에 이재용 부회장 사면과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가온칩스라든지 넥스트칩 같은 네. 이런 종목들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잖아요. 전체 이제 IT 종목들이 기술적인 반등을 하면서 오늘은 시장의 하방 경직성을 만들어주고 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그런 피곤했던 지표들은 다 확인을 했으니까 종목에 그렇죠. 좀 집중을 해보자라고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오후장 원포인트 전략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네네. 매니저님? 오후장 원포인트 전략은 제가 조금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좀 멋있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오늘 오후장 한 줄 전략은 미워도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 네. 저는 요즘 그렇게 반도체 업종이 그렇게 밉더라고요. 그래요. 요즘 너무 부진해요. 바로 눈치를 채셨는데요. 네. 이게 IT 업종, 반도체 업종이 너무 좀 밉잖아요. 사실 이게 올라가야 될 타이밍에 특히나 시장이 이렇게나 반등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이제 IT 업종이 소외되다 보니까 네. 사실은 IT 업종을 갖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조금 기분이 언짢으실 수밖에 맞아요. 없는 뭐 상황이었어요. 태양광, 풍력 그렇게 많이 맞습니다. 오르는데 반도체는 요즘에 계속 쉬어가고 그렇죠. 있거든요. 이번 주에 태조 이방원 그야말로 네. 너무 강하게 올랐는데 여기에 비하면 IT 종목들은 좀 뭐 속된 표현으로 짜증스럽다 그쵸. 이렇게 말씀드릴 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워도 다시 한번 오늘 이제 저희와 이재용 부회장의 이제 사면 복권이 이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조만간에 경영 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어요. 이게 사면 복권이 어떤 의미냐면 어차피 이재용 부회장은 형기를 다 살았잖아요. 네. 근데 그 형기를 산 것과 상관없이 유죄 판결을 받았었기 때문에 5년 동안 사실 취업을 못하는 네. 취업 제한이 있었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부회장 타이틀을 그렇죠. 달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경영 일선에서 뭔가 이렇게 진두지휘하기도 상당히 좀 어려운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사면 복권이 된 거기 때문에 이제 취업 제한이 사라진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영 일선에 복귀를 하면서 삼성이 그동안 미뤄왔던 대규모 투자라든지 그리고 파운드리에 대한 어떤 공격적인 어떤 투자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이런 것들을 조만간에 이제 조속히 발표가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멘텀을 좀 갖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조금 선점을 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신다면 다음 주를 좀 대비하는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미어도 다시 한번이라는 한 줄 전략을 세워드렸습니다. 네,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으로 좀 투자도 좀 팍팍해지고 그 그렇죠. 아래단 업종들도 낙수 효과를 좀 봤으면 네.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파3 홀로 진단을 해주셨고요. 자, 첫 번째 홀로 바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매니저님 종목들 잘 가고 있는지 확인해보는 종목 리뷰 홀인데요. 자, 가장 먼저 리뷰해볼 종목은 바로 우준입니다. 네. 7월 22일 소개해 주셨는데요. 자, 이 종목의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네, 이 종목은 이글 종목으로 평가해드리겠습니다. 김프로님 이글 나이스샷 축하합니다. 네, 원전 관련주 중에서도 잘 갈 종목만 딱 집어서 골라주셨어요. 어제 제가 무료 방송 진행을 할 때 네. 뭐 우리 방송 중에도 설명을 좀 드렸다시피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은 오늘 좀 쉬고 있잖아요. 뭐 이게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저께 대명에너지를 포함해가지고 워낙 좀 고가권에서 상당히 많은 거래가 좀 터졌거든요. 네. 결국은 차익 실현의 욕구가 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오늘 태양광 풍력은 조금 조정이 들어올 거다라는 걸 어제 짚어드렸었고 대신에 원전이라든지 수소 관련된 종목들은 시세가 이제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수소 종목 중에서는 또 퓨얼셀이 다시 한번 10% 넘는 급등세가 진행이 좀 됐고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또 김진표 국회의장의 또 100조 원전 세일즈 뭐 이런 네. 얘기들이 나오고 다음 주 또 수주에 대한 기대감 이런 모멘텀들이 이제 좀 작용을 하면서 중소형 원전주들 우진뿐만 아니라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오르비텍도 오늘 뭐 초반에 나름대로 조금 좋은 흐름이 나타났고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와 현대건설이 오늘 초반에 상당히 좀 견조한 흐름이잖아요. 원전 관련된 종목들은 본격적인 모멘텀이 또 다음 주에 많이 좀 공개가 되기 때문에 제가 후속주로 말씀드렸던 한전 KPS 어제는 못 움직였지만 오늘 괜찮잖아요. 네. 그다음에 어제 말씀드렸던 오르비텍 이런 종목들까지도 계속해서 좀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진은 15% 수익률 챙겨갔는데 한전 KPS 같은 종목들도 계속해서 눈여겨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자, 두 번째로 리뷰해볼 종목은 바로 CS 윈드입니다. 8월 3일에 소개해 주셨는데요. 네. 자, 이 종목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이 종목도 이글 종목으로 평가해드리도록 김프로님 하겠습니다. 이글 나이스샷 축하합니다. 와, 나이스 이글입니다. 네. 지금 16% 수익률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네. 와. CS 윈드도 네. 되게 이게 무거운 종목이잖아요. 정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고생을 진짜 많이 시켰던 종목인데 그러니까요. 요번 주 들어서서 제가 이게 8월 3일 날 소개해드렸으니까 지금 딱 한 일주일 조금 넘게 지났거든요. 네. 근데도 불구하고 일주일 만에 거의 16% 오늘 장 초반에 다시 한번 이제 고점을 넘어서면서 제가 제시했던 목표가 66,000원을 시원하게 한번 터치를 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풍력 관련된 종목들이 모멘텀이 끝났다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오늘 서명을 해가 하원에 이제 표결 결과를 보고 주말에 이제 또 서명을 할 거기 때문에 네. 다음 주가 되면 또 다시 이제 한 번 더 이슈가 좀 될 수는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우리 시청자분들은 뭔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조정이 들어오는 거 사실은 네.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면서 일정 부분 이제 기술적인 조정이 좀 들어오고 있지만 네. 대장주들의 추세가 전혀 지금 흔들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정도는 다른 종목들 소위 말해서 우리가 키 맞추기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IT 종목들이 일주일 내내 워낙 많이 좀 소정받고 소외가 됐었기 때문에 오늘은 반대로 어제까지 강했던 종목들이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고 IT 종목들의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추세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대장주들이 여전히 견고한 흐름을 좀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 CS 윈드 또 후속주로 얘기할 수 있는 동국 SNC 같은 종목, 그다음에 이제 유니슨이라든지 이런 종목들까지도 관심을 조금 가져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태양광, 풍력 관련된 종목들 중에 중소형 후속주를 좀 주목해 본다라는 측면에서 태양광 쪽에서는 뭐 유니센이 좀 좋아 보이고, 그다음에 풍력 쪽에서는 또 동국 SNC 같은 종목들을 조정을 이용해서 또 매수하는 전략을 한번 같이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한 2, 3일 정도 조정 후에 다음 주에 한 번 더 모멘텀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 모멘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 상담도 좀 도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종목 상담홀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자, 첫 번째로 들어온 사연은 바로 5286번님입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를 가지고 계신데요. 매수가는 20만 원이고 비중 20% 보유하고 계십니다. 조금 고점에 사셨는데 맞아요. 자,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니저님? 고민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저는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이글 종목으로 진단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이글입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네, 그래도 빌 게이츠 효과 좀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핵심이 그거예요. 빌 게이츠가 이제 방한을 한다라는 소식이 어저께 이제 보도가 됐는데 네. SK 바이오사이언스를 직접 방문을 한대잖아요. 빌 게이츠 재단에서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뭐 투자를 한 것도 있고 요번에 이제 그 코로나19 국산 1호 백신 스카이코비1이 이제 상용화가 이제 임박을 했잖아요. 네. 8월 말이 되면 이제 초도 물량이 이제 출하가 좀 될 걸로 예상이 좀 되고 있고 빌 게이츠가 방문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예방을 좀 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기 때문에 해외 수출에 대한 논의들을 분명히 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백신 수급에 대해서는 좀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이제 국민들이 오히려 4차 접종률이 지금 많이 떨어져서 어떻게 접종률을 끌어올릴 것인가가 이제 방역 당국이 이제 고민을 하는 부분이고 네. 우리는 이제 백신 여유가 좀 생겼기 때문에 스카이코비언 같은 경우에는 국내보다는 해외 수출 쪽으로 또 전략을 좀 세워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면 백신 보급이 많이 부족했던 아프리카라든지 동남아라든지 그리고 남미 이런 지역들 쪽으로 백신을 이제 수출하는 거 특히나 빌 게이츠 재단을 주도로 해외 수출을 이제 조금 가시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 주가가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좀 한 단계 좀 올라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다만 20만 원까지 올라가기 너무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뭐 코로나19 테마가 워낙 강할 때 주가가 이제 막 20만 원 넘어서 가지고 초급등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20만 원 회복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한 15만 원에서 16만 원 정도의 기술적인 반등을 이용해서 최소한 손실을 좀 줄이는 전략으로 네. 대응을 하는 게 좀 올바른 대응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단기 목표 가격을 16만 원 정도 좀 제시를 좀 해드릴 테니까 그 자리까지는 좀 보유하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K 바이오사이언스의 단기 목표가를 16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네. 할게요. 9632번님이 CS 베어링을 가지고 네네. 계십니다. 1,7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 10% 보유하고 계시네요. 약간 비중도- 실중이긴 하신데 네. 이 종목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비중 다 뭐 적절하시니까 일단 네. 이 종목도 저는 버디 종목으로 진단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버디입니다. 아직 보유하세요. 네. 다음 주에 이 풍력 관련 모멘텀 한 번 더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그렇죠. 아까 제가 뭐 설명을 충분히 드렸으니까 네. 이해는 되실 거고 대장주가 결국은 CS 윈드랑 CS 베어링이잖아요. 결국은 이 CS 베어링도 오늘 한 4% 정도 조정이 좀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 수익이 지금 여유 있게 좀 진행이 좀 되고 있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11,800원 익절 라인 딱 잡아놓고 이 자리에 안 깨지면 다음 주에 한 14,000원대를 공략을 좀 해보시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4,000원 정도를 공략해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두 종목 모두 종목 상담 도와드렸고요. 네. 자, 저희 대망의 마지막 존이죠. 네. 원샷 하이라이트 존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네. 자, 오늘의 원샷 하이라이트 종목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아까 미어도 다시 한 번이라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IT 계열의 종목이에요. SP 시스템스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으로 이제 좀 그렇죠. 탄력을 더 받을 맞습니다. 수 있을까요? 네. 뭐 꼭 로봇 이슈 아니더라도 이 SP 시스템즈는 전방위 이제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과 워낙 또 관계가 많이 있기 네. 때문에 삼성의 투자와 관련된 또 수혜주로 분류를 좀 할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오늘 장 초반에 장이 딱 열리자마자 이재용 부회장 사면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장 먼저 움직인 종목이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맞아요. 종목이고 네. 그리고 가온칩스라는 종목이에요. 요 두 종목이 전부 다 이제 삼성의 어떤 투자, M&A 이런 것과 이제 관련된 수혜주로 부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SP 시스템즈는 삼성전자가 2030년에 무인 공장 설립하겠다라고 말씀이 나왔잖아요. 이재용 부회장 이제 사면이 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이 무인 공장과 관련된 청사진이 좀 구체적으로 공개가 되지 않을까. 자동화 제조 로봇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판매하는 걸 주요 사업으로 갖고 있는 회사가 바로 SP 시스템즈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가장 이제 수혜주 겐드리 로봇이라든지 스마트 팩토리 구축의 가장 핵심적인 이제 로봇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SP 시스템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전방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대표적으로는 IT 그리고 요즘 뭐 너무 잘 나가고 있는 전기차 쪽 네. 그리고 조선 쪽도 전방이에요. 그러니까 로봇이라든지 스마트 팩토리는 이게 산업의 구애가 없이 우리나라가 워낙 이 제조업 기반의
제조 강국이라는 어떤 별명이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지금 뭐 조선 쪽도 부흥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상당히 좀 강하고 2차 전지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어떤 새로운 성장 동력, 반도체 뒤를 이을 효자 수출 품목으로 지금 거듭나고 있고 네. 반도체 뭐 여전히 좀 좋은 상황이고 이런 이제 전방 쪽에서 로봇에 대한 이제 수요가 좀 늘어나고 투자가 이제 계속 좀 진행이 됐을 경우에는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될 수 있는 종목이 SB 시스템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드디어 이재용 이제 부회장의 사면 복권이 이제 결정이 좀 됐어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이제 발표를 오전에 이제 했는데요. 아마도 여러분들도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삼성그룹이 뭐 100조 원이 넘는 현금성 자산을 지금 갖고 있다라는 건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잖아요. 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그동안에는 삼성이 아무래도 M&A라든지 투자에 좀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어요. 실제로 뭐 청사진이나 계획 이런 것들을 많이 발표하긴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산업에서 어떤 기업을 인수를 하고 또 어떤 산업을 미래 신수종 사업으로 키워낼 것인가에 대한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어떤 전략들이 공개가 많이 안 됐거든요. 네. 그건 바로 총수의 부재, 이재용 부회장의 부재 때문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연휴가 이제 지나고 나면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어떤 삼성그룹의 행보가 이제 공개가 되기 시작할 거다. 제가 지난주에 무인공장 이슈가 터졌을 때 요거 작은 거 하나 이제 터지니까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테마가 강하게 형성되는 걸 보고 진짜로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사면 복권이 좀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삼성발 정말 많은 모멘텀들 특히나 우리나라 산업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이재용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의 사면 복권은 경제계에서도 상당히 좀 환영할 만한 일이잖아요. 맞아요. 아무래도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상당히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좀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삼성이 적극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고 로봇이라든지 전장, 파운드리 이런 쪽에 이제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가시화됐을 경우에는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좀 강한 테마를 또 부각이 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SB 시스템즈는 뭐 기술적인 조정이 충분히 좀 진행이 됐고 눌림목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자리니까 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13,000원, 손절 가격은 9,500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원샷 홀인원 종목은 바로 SP 시스템즈입니다. 목표가는 13,000원, 손절가 9,500원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두 번째 원샷 홀인원 종목도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파미셀이라는 종목 현재가로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또 바이오 업종을 가지고 맞아요. 오셨네요. 네. 제가 어제 저녁에 불금 종목으로 사실은 어제 저녁에 미리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 오히려 자리는 지금 가격은 좀 올라왔지만 기술적인 위치는 지금이 훨씬 더 좀 좋아 보이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네, 여전히 지금 여러분들이 매수를 좀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준비를 해온 종목이고요. 자, 시장에 대한 거 먼저 간단하게 좀 코멘트를 해드려 볼게요. 사실은 코스닥 지수는 이번 주 내내 제자리 걸음을 한 거거든요. 올라간 게 하나도 없어요. 네. 코스피는 2,500을 뚫고 추세가 조금 회복이 좀 됐지만 코스닥은 830선 근처에 일주일 내내 지금 제자리 걸음이거든요. 네. 그 와중에 태조 이방원 관련된 종목들만 어마어마하게 급등을 했고 제약바이오라든지 게임이라든지 IT 종목들은 시장에 상당히 좀 소외됐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지수가 고점을 이제 뚫고 올라가기 시작하면 지수가 올라갈 때 시장을 견인했었던 업종을 봐야 된다. 그게 가장 대표적으로 저는 제약바이오 업종이라고 보거든요. 오늘 시장에 딱 보시면 오전에 지수가 빠질 때도 바이오니아라든지 뭐 신풍제약이라든지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이런 코로나19 관련된 이제 종목들이 먼저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좀 시작이 됐고 파미셀이라든지 그리고 오늘 박셀바이오 같은 종목들 임상이라든지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되는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시장보다도 훨씬 더 탄력적으로 지금 기술적인 반응이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특히 파미셀은 제가 강조해드렸던 것처럼 뉴클레오시드 매출이 워낙 지금 빠르게 호전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뉴클레오시드 매출이 호전되면서 실적도 매 분기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고 지난 6월 달에 2공장 증설이 완료가 됐고 내년 2023년에는 3공장, 1공장, 2공장을 다 합친 것보다 큰 규모로 투자가 들어가는 3공장까지 이제 완료가 좀 될 거거든요. 그럼 매출은 당연히 따라오겠죠. 당연하죠. 네. 공장 규모가 늘어났다라는 거 이렇게
어마어마한 투자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뉴클레오시드에 대한 이제 원료에 대한 매출이 폭발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가장 좀 결정적인 저는 증거라고 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해서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지 않을까. 그리고 시장 트렌드를 감안해 보면 요즘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셀트리온 이런 CMO, CDMO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워낙 좀 강하게 지금 잘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 파미셀도 이제 원료의약품 개발과 또 줄기세포 신약 개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병행하고 있는 어찌 보면 CDMO 기업으로 이제 평가를 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니 실적까지 좋고 미래 성장성까지는 이제 담보된 기업인데 주가는 그동안에 아주 많이 좀 소외가 됐었거든요. 최근에는 어느 정도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좀 들어오면서 주가가 좀 올라오긴 했지만 오늘도 보시면은 양봉이 지금 만들어진 자리가 상당히 좀 애매한 자리거든요. 제가 왜 지금 이 자리가 더 좋다라고 말씀드렸냐면 어제 자리에서 만약에 치고 올라오지 못했으면 이게 다시 좀 되누를 수 있는 자리였어요. 근데 오늘 시장이 약한데도 불구하고 거래를 좀 붙이면서 고점을 지금 넘기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15,000원을 아주 강하게 좀 돌파를 하면서 강력한 시세가 한번 분출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한번 가져볼 수 있는 종목이고요. 최근에 이제 ST팜은 역시나 CMO 관련된 어떤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먼저 좀 치고 올라갔기 때문에 네. 오히려 파미셀이 이런 ST팜의 주가 흐름을 좀 동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가격 전략을 정리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일단 1차 목표 가격은 직전 딱 최고가 정도 근처거든요. 16,500원 정도를 1차적인 목표가로 설정을 해보도록 하고요. 손절 가격은 12,500원. 제가 계속 강조해드리는 거 제약바이오는 기세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많이 눌러있는 종목보다는 네. 차트가 오히려 먼저 꿈틀대면서 살아나는 종목들 쪽으로 수급이 더 강하게 붙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파미셀이 오히려 오늘 금요일이 끝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좀 준비해 놓으셔야 되는 다음 주를 대비해서 좀 준비해 놓으셔야 되는 그런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파미셀 같은 경우에는 임상 모멘텀이 아니라 실적 모멘텀까지 갖춘 그렇죠. 종목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좀 하락폭이 좀 제한적일 것 같아요. 네. 네, 목표 주가는 16,500원, 손절가는 12,500원으로 이렇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원샷 홀인원 두 종목은 SP시스템즈 그리고 파미셀이었습니다. 모두 네. 오후장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러분 모두 즐거운 연휴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나이스 샷!